그런데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근데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집값이 50% 올랐다가 6%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급락이냐. 급락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더 떨어져야 한다는 본인의 그 뭐라 그래 신념 그런 걸 막 피력했단 말이죠. 근데 규제 완화를 갑자기 일주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만큼 레고랜드 사태가 그렇게 입장을 바꿀 만큼 이 시장 충격이 컸던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이제는 좀 완화를 해도 시장이 다시 그렇게 막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회의가 다 생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요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주로 했습니다. 이따 뭐 LTV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막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바로 그 생각.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집값이 너무 높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PIR 지표로 뭐 설명한 것은 현재 가격 대비 한 40%는 떨어져야지 정부가 출동한다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풀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있어서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쭉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대한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수도권 일부 같은 외에는 이제 상당폭 규제 지역을 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야기했던 15억 이상.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5억 이상 집을 살 때 대출이 1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다. 그거를 상당 부분 이제 낮춰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분양받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분양받고 뭐 첫째 납입 중도금 이렇게 중독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출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이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요. 마지막에 전환 대출할 때도 안 나오는데 본인 돈으로 다 중도금 내야 되는군요. 근데 이거 12억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눈치를 딱 챈 게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미분양이 10% 20% 나서 30% 이상 그러니까 분양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빨간등입니다. 이러면 이제 시행사들 사라지고 어디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군요. 좀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연관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뭐 여러분 청약 당첨되셨던 분들도 청약 당첨되면 기존의 주택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 당첨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자비하다 했는데도 꿈쩍 안 했거든요. 제가 봐도 좀 이거 무자비했어요. 이건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청약 답정자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줬습니다. 이 역시도 청약 분양과 연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레고발 사태가 부동산 PF를 건드릴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LTV,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줬지만 1주택자는 아직도 깐깐했는데요. 이제 1주택자도 LTV를 50%까지 집값 대비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기존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이거 기준을 집값 4억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잖아요. 그럼 소득 기준도 깐깐했고요. 근데 이걸 집값을 6억으로 높이고 부부 합산 소득도 1억으로 높이면서 많이들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도 고정금리로 와라. 이것도 뭡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니까 영끌족들 또 대출 셌던 분들이 지금 변동금리는 바뀌어서 재고지된 거 턱 받으면 빚더미 그냥 숨이 턱턱 찹니다. 문자로만 오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좀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집값에 대한 거에 약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쉽게 경기 부양 규제 완화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부동산을 살리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 레고랜드발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새로 사라는 거라기보단 시장을 막 이렇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보단 팔거나 분양을 멈춰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 충격이 안 오게 만들려는
그런 쪽으로 좀 대책이 방점을 찍힌 그렇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에 하나 레고랜드발 사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아마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풀 라이브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대한민국 역사상 왜냐면 처음이에요. 그건 예. 비밀이었고 그 중에 이제 좀 구체화되면 각 부처가 발표를 했죠. 네. 한 것이 이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풀어줄게 하면서 시장의 어떤 좀 공포감을 네. 완화해 주려는 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 숨어 네. 있었다. 네.